어, 공부할 때 집중력이 안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라고 질문이 와가지고 자,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집중 안 되잖아요. 뭐 수업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복습하실 때 오랫동안 앉아있고 하면 집중이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집중력을 높일 수 있어요? 뭐 참고 한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안 되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반대의 경우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떨 때 집중력이 생기던가요? 뭐 할 때 집중력이 생겨요? 뭐 할 때? 놀 때 공부할 때? 놀 때. 게임할 때 초집중력을 발휘하죠. 그 짧은 시간에. 애니팡이 대박이 났던 이유 그겁니다. 정말 그 짧은 시간에 짧은 시간에 끝나버리죠. 이해돼요? 초가 째깍째깍 까기 시작하죠. 다른 거 신경 쓸 열이 없어요. 그래서 막 해서 한 판 딱 끝냈다. 그러면 바로바로 피드백 오죠. 몇 점입니다. 올라가요 이게. 이해돼요? 게임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런 본능을 사람이 본능을 조금씩 이제 건드려 가지고 만들어진 게 게임이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게임할 때는 막 집중을 해야지 이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집중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공부할 때 이걸 이렇게 할 수 없을까? 이건데. 그러면 집중력을 높이려면 여러 가지 이제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단 몸 상태가 좋아야 돼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처져 있잖아요. 집중돼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알겠죠? 그러나 또 뭐가 있어야 되면 환경이 또 중요합니다. 예? 책상이 정돈이 잘 돼 있어야 되는데 막 너저분해. 또 막 시끄럽고 막 그래요. 그럼 집중 당연히 안 되겠죠? 이해돼요? 그 다음에 단기 목표 중요합니다. 애니팡 한번 해보셨겠지만 단기 목표 있죠? 내가 이번에 5,000점은 꼭 넘어야지. 막 지문 딸도록 하잖아요, 지금. 이래요? 그 단기 목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드백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걸 완료했을 때 어떤 피드백이 눈에 보여야 돼요. 이해돼요? 무슨 말이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몸 상태를 좋게 만들려면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전날에 숙면을 취하셔야 됩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하고 와가지고 집중을 하고 싶어. 그러면 그 전날에 잠부터 제대로 주무셔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내가 12시에 잔다 그러면 12시에 자러 가야지. 거기서 더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무조건 침대에 눕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핸드폰은 절대 가지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이소 가셔가지고 3,000원짜리 알람 시계 가지고 그걸로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핸드폰으로 시계를 맞춰 놓는 순간 이게 중간에 메시지가 와서 번쩍대는 순간 그걸 확인하게 됩니다. 근데 메시지만 확인하고 자야지 그 순간 유튜브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아니 뭐지? 그럼 눌러보면 거기 빠지게 돼요. 그걸 딱 켜는 순간 숙면은 빠이빠이입니다 이게. 그러면 숙면이 날아갔다 그러면 그 다음날에 집중력은 뭐다? 안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래서 주무시는 시간 고정시키시고 자러 갈 때는 뭐다? 핸드폰은 그냥 꺼놓고 알람 시계 맞춰서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하는 거죠. 핸드폰은 무조건 독입니다 이거. 제가 강의 링크 같은 거 걸어드리는 그런 것들은 보셔야 되겠지만 나머지 것들은 공부할 때마다 도움 안 됩니다. 이게 잠깐 즐거움이 있으니까 뭐 힐링이 되겠지. 힐링 안 됩니다 이거. 하고 나면은 즐겁긴 하고 시간은 많이 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몸만 피곤하고. 이해돼요? 그래서 숙면을 취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내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운동을 어떻게 해요? 운동을 해서 몸이 좋아지면 집중력이 2배로 높아집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몸이 처져 있으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근데 몸이 좀 건강하면 특히 이제 이런 공부들은 장기전이기 때문에 계속 책상에 앉아있기 때문에 운동할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 한번 해보셔야 적어도 하루에 20분에서 30분 산책을 하시든지 뭐 남성분들은 뭐 팔굽혀펴기 10개를 한다든지 하루에 한 개씩만 늘려가봐요. 그러면 그게 내 체력으로 되거든요. 근데 몸이 건강해지면은 집중력이 자연히 따라오게 돼 있어요. 이 두 가지 일단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12시에 넘었는데 내가 필 받아가지고 막 오늘 공부 잘 되니까 새벽까지 한번 3시까지 달릴까? 이런 거 하지 마요. 어차피 12시 딱 하고 그 다음에 달리는 거는 플러스가 되는 게 뭐다? 2시간, 3시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해서 시간 밸런스 무너지면 다음날 다 날아갑니다. 다음날 날아간다는 얘기 10시간, 12시간 다 날아가잖아요. 그거 하지 마시고 주무시는 시간은 딱 고정시키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환경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 책상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돼요. 너저분하게 돼 있으면 안 되고요. 당연히 핸드폰이 눈에 보이면 안 됩니다. 이거 끄고 가방에 넣으셔야 돼요. 알겠죠? 이런 환경. 그다음에 나는 각자 이제 성향마다 이제 집중하는 환경이 좀 다를 수가 있는데 나는 도서관에서 잘 돼? 아니면 여러 사람이 있는 어떤 뻥 뚫린 공간이 좋아? 나는 카페가 괜찮아? 그러면 그런 것들로 딱 정해놓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개인 성향에 따라서 정하시면 되는 부분이고 적입니다. 적. 우리 주적. 알겠죠? 적이에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것만 하시고 나머지는 이거 도움 안 되니까 꺼놓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 단기 목표는 뭐냐면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시간. 내가 오늘 순공 시간을 뭐 10시간 해야지. 15시간 해야지. 다음 주 목표는 30시간.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알겠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 그러면 뭘 보고 하셔야 되냐면 분량이나 내용을 보고 계획을 짜셔야 돼요. 오늘은 내가 분사 파트를 다 끝내야지. 거기서부터 출발이지. 오늘 2시간 공부해야지. 뭐 하지? 분사할까? 자타동사 할까? 한국사 할까? 이거 공부 안 해야 하는 얘기입니다. 시간에 집중하는 순간 시간 채우는 게 목표가 돼버려요. 그냥 몸이 막 이렇게 꿈찔꿈찔하고 움직이는데, 예? 그럼 시간만 다 채우면 내가 공부했다고 착각이 일으킵니다.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시간으로 채우지 마시고 분량이나 내용 가지고 계획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분사를 공부해야 되는데 대략적으로 한 40분이면 될 것 같아. 그러면 그 시간 할당을 한 50분 정도 할당하세요. 예? 50분 할당하시고 30분은 분사 공부하고 나머지 10분은 책 덮어놓고 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렇게 공부를 끝내셔야 돼요. 뭐 한국사를 한다, 뭐 신석기, 이걸 몇 분 만에 끝내겠구나, 이것만 끝내야지 해서 그렇게 시간을 잡으셔야 돼요. 근데 순서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학생분들 여기 진짜 많이 집중하시거든요. 알겠죠? 이게 중요하고요. 이 영상 나오면 제가 편집해서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던지 해서 정리하십시오.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피드백이 중요한데, 우리가 작은 일을 하더라도 이제 칭찬해주면 좀 더 하고 싶고 의욕이 생기잖아요. 애니팡도 마찬가지고 바로바로 피드백 뜨잖아요. 몇 천 점 저는 해보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뜨잖아요. 그 몇 등인지도 막 나오고. 그래서 피드백은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분량을 정해놨잖아요. 그럼 분사를 끝냈다? 그럼 분사를 끝냈다라고 뭐 동그라미를 치든지 그게 눈에 보여야 돼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피드백은 도움 안 되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게 만드셔야 됩니다.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만약에 이제 문법을 내가 전체 복습을 하는 걸 목표로 잡았으면은 단계별로 지금 쭉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 단어를 끝냈다 그러면 뭔가 색칠을 한다든지, 예? 하나씩 만약에 끝냈다 올리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그래프가 올라가야 돼요. 이게 눈으로 보여야 돼요. 하루하루 지났을 때. 이해돼요? 그래서 그냥 목록만 정해놓으시고 했다 안 했다 동그라미 치는 것도 좋은데 가급적이면 그 누적치를 우리가 체크리스트 하는 것처럼 있잖아요. 누적치를 이렇게 그래프로 그려보시면 좋아요. 예? 그럼 예를 들면 영어 공부하는데 뭐 문법이 있고 독해가 있고 뭐 어휘가 있고 뭐가 있어요. 그러면 했다 그러면 동그라미 치십시오. 그러면 그 동그라미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올라가는 걸 보고 내가 성취감을 느끼거든요. 그런 어떤 피드백을 만드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도움되는 게 뭐냐면 스타워치를 하나 사십시오. 사셔가지고 뭘 하시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시간이 좀 많다라고 느껴지면은 집중 안 됩니다. 이게 이해돼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자 지금부터 감정문사를 보십시오. 제가 2분 드릴게요 하고 보잖아요. 그럼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럼 예를 들면 내가 분사 파트를 40분 만에 해야지. 그럼 40분 스타워치를 맞춰놓고 눌러놓고 하십시오. 그래서 10분 단위로 시간을 체킹하십시오. 그래야지 그 시간 가는 거를 내가 보기 때문에 이해돼요? 보기 때문에 딴 생각이 끼어들 시간이 없어요. 근데 내가 오늘 자습하는 시간이 3시간이다. 분사 공부해야지. 잡생각 막 끼어듭니다. 막 날아다녀요. 막 하다가 또 지나가다가 친구 지나가면 인사해야지. 커피 한잔 할까? 나가는 순간 끝이죠 이제. 이해돼요?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대신에 그런 것들 뭐냐면 다 끝내놓고 하셔야 돼요. 그럼 오늘 하루치 분량을 다 끝냈잖아요. 예를 들면 오늘 하루치 분량을 내가 예상 시간이 4시간이었는데 3시간 만에 다 끝냈어. 그러면 그 1시간 동안의 자유를 즐기세요. 그때 더 공부하지 마시고 자유는 그때 즐기는 거예요. 예? 먼저 즐겨놓고 남는 시간에 공부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관리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긴 시간을 지금 얘기했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습관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되는 책이 있습니다.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그 책 읽으시고 습관 바꾸시고 지금 잘하고 계신 분들 많거든요. 그래서 올려드리면 한번 읽어보십시오. 저자랑 저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알겠죠? 근데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습관 고치는데 가장 좋은 책이에요. 그래서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한번 보십시오. 하루에 5분씩만 읽어보시면 공부하는 게 완전 바뀝니다. 알겠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